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허만섭 차장, 지금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미사일과 핵탄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내용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2020년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100개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실전 배치할 것이다라는 미국 언론 보도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것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20개까지 늘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6개를 더 증가시킴으로써 20개를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현재 14개가 있는데 6개 정도를 지금 추가 생산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무기를 이제 실어 나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술을 갖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보도는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요, 한반도의 4가지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15개에서 많게는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그리고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군요. 네, 랜드 연구소가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굉장히 적게 얘기를 한 거죠. 아하. 2017년 말까지 북한이 65개 핵탄두를 생산했다고 미국의 국방정보기관 DIA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DIA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우리 합참도 똑같이 평가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도 똑같이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3자가 회의를 해서 분명히 65개만이라고 확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런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국방정보국에서 얘기했으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현재는 또 1년 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한 10발 늘어났을 겁니다. 아하.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얘기하는데 그렇죠. 미국이나 구소련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어서 상대편을 ICBM을 공격하지 못한다 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이게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더군다나 핵심 기술 아닌가요, 원래는? 별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2017년도 북한이 화성 14형을 쐈을 때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관련해서 이춘희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탄도 내부의 온도가 얼마고 자세가 어떻고 해서 안정적으로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화성 15형을 재작년 11월에 쐈을 때는 그런 표현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는 표현을 거기서 한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 미 국방부 산하의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고 그때 얘기를 했고 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뭘 했습니까? 이제 3개월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11월 달부터 3개월 남았으면 작년 2월 달이면 완성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와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안 박사님,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이 핵탄두를 만들지도 전파하지도 실험하지도 않겠다고 했던 말의 행간의 의미는 결국 이미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고 핵탄두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이라는 게 결국 1년밖에 안 남은 그렇죠. 내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00개까지 북한이 생산한다는 것은 충분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것을 이제 대륙간 탄도로켓 ICBM에 실어서 나르는데 이제 설명하신 재진입 기술, 재진입할 때는 5,00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또 상마 현상이 일어나서 깎이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이제 만든다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북한이 그런 상마 현상을 방지하고 고열을 피하는 기술 이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노하우로 볼 때 충분히 개발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자, 사실 최근 주일 미군 사령부에서도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실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The waters of East Asia touch two of the world's top 3 economic powers and 3 declared nuclear states. The region is characterized by territorial disputes extending back decades or even centuries. A regime that stands at the crossroads of peace and conflict and a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that will shape the region for decades to come. The waters
Powers of East Asia touch 2 of the world's top 3 economic powers and 3 declared nuclear states. 자, 이러한 이유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 주요 의제로 ICBM 폐기, 즉 북한에서 미국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제거하는 쪽으로 회담의 주제가 집중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던 나쁜 선택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는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 ICBM, 핵탄두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뭔가 간과를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인데 오히려 핵탄두보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생화학 무기가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바로 이 핵무기, ICBM 이런 것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공중정찰 위성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고, 그걸 발사 전에 조립 단계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억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조립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F-35가 순식간에 날아가서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하신 저런 생화학 무기,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이것은 이미 수십 년 전 2차 대전에서도 이제 사용하던 무기인데 이것은 은폐가 아주 용이하고 또 이동에서도 감시를 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면 또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것은 지금 은밀히 어떻게 보면 지하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덜 알려지고 있고 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감시기구가 부족하고 이런 것이 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던 초창기만 해도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량 살상 무기까지 다 포함하는 쪽으로 원래 얘기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년이 지나는 동안 그 모든 게 사라지고 그냥 오직 핵탄두 내지는 점점 구체화돼서 이젠 미국까지 날 수 있는 ICBM만 협상의 대상으로 좁혀지는 느낌입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요, 2015년에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을 시찰했던 이 점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일꾼들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기술 발전에서 핵심 기초기술로 되고 있는 생물기술 연구 및 응용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소조는 중요하게 생물기술 연구 및 응용 분야의 발전 수준에 따라 평가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놓고 볼 때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나라가 최첨단 과학기술의 정소에 당당히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아직도 여전히 생화학 무기에 대한 기술들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지금 흡수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네, 바로 저 기술들이 처음에 도입할 때는 민간 기술로 도입한 겁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가 북한이 이제 식량이 어려우니까 효모를 이렇게 고속으로 증식하는 이런 기술을 제공한다든가 시설을 인도적 차원에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평양 현재 저 공장도 북한은 자기네가 만든 것도 주장하지만은 저기에 많은 기술이나 기자재들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서방에서 많이 지원한 걸 갖다 놓고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 기자재뿐만 아니고 연구를 할 때는 이 민간용 기술하고 기술하고 이 생물학 무기를 만든 기술하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북한이 만약에 저 공장을 돌려서 생물학 무기를 만든다면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 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종균 숫자가 13종에 이릅니다. 그것만 가지면은 아마도 우리나라를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미국과 우리 정부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쯤 워싱턴에 도착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후에 곧 아마 얼마 안 돼서 이제 회신이 왔고 나름대로 뭔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 김명철 위원장의 부위원장의 이제 워싱턴 방문을 통해서 가장 큰 관심은 뭐 폼페이오하고 만나는 것은 뭐 정상적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느냐. 아하. 그렇다면 적어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다시 제2차 북미 정상이 열리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차곡차곡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용 카드들을 잔뜩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카드를 들고 이제 북미 2차 협상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만날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정은이 중국을 갔다가 온 직후에 네. 친서를 보냈습니다. 네. 분명히 답신이 있을 거고. 그 답신 친서를 들고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친서 내용이 바로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이런 것 조치를 해주겠다고 이제 제시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답신이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재가 오간 내용이 거의 내용, 앞으로의 회담 내용을 결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대로라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갔을 친서가 만약에 전해진다면 또 언론에 편지 봉투 하나를 들어 보이면서 이 내용 친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